안녕하세요.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 출신 최고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1905년도 작품 꽃이 있는 정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년의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근에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해 주변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하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 30대 젊은 시절에는 연인이나 또는 배우자에게 꽃을 선물하거나 또 꽃 선물을 받아본 기억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선물 받은 꽃을 들고 다니는 것은 지금도 헤이리 예술마을을 찾는 연인들에게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꽃은 아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여자친구 생일에 돈이 없을 경우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면 생일 선물을 대신할 수 있고, 또 세상살이에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 다발의 꽃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중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꽃은 생명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준다고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많은 꽃의 꽃말들을 외웠으며 그 꽃말에 맞는 꽃을 선물하거나 편지의 내용으로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 릴케의 영향으로 장미꽃을 매우 좋아했는데요. 장미는 특이하게 색깔별로 꽃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흰 장미는 순수나 결백, 분홍 장미는 감탄이나 우아함, 또 노란 장미는 기쁨이나 우정, 또 라벤더색 장미는 첫눈에 빠진 사랑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열렬한 사랑의 꽃말을 가진 빨간 장미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요 중에서 다섯 손가락이라는 그룹이 부른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1985년에 발표됐던 이 노래 때문에 당시 많은 젊은이들은 비가 내리는 수요일이면 연인에게 장미꽃을 사줘야 하는 유행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노래를 만들었던 다섯 손가락의 멤버 이두원 씨는 이 노래가 실연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9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실렸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동국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이두원 씨는 한 여학생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정처 없이 걷다가 명동성당 근처에서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여고생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들의 얘기 중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 그래? 수요일이라서 비가 오나? 문득 명동성당 근처에서 빨간 장미를 팔던 할머니도 생각나 순간 거북선 담뱃갑에 은박지를 뜯어서 곡을 메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이 노래죠. 학교 방송국에서 DJ를 보고 있던 후배는 이 곡을 소개하면서 이두원이 무슨 과 몇 학년 누구를 위해 만든 노래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대신해 준 거죠. 어느 날 그 여학생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기대에 차서 나간 이두원 씨에게 그녀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 학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2번씩이나 차이게 된 거죠. 한 송이는 어떨까? 왠지 외로워 보이겠지. 한 다발은 어떨까? 왠지 무거워 보일 거야. 시린 그대 눈물 씻어주고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아마 이런 후렴 부분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생각들이 나시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50이 넘은 저에게 꽃은 그저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는 정도로 그 매력이 떨어졌으며 아름다운 가사의 노래도 더 이상 제게 설렘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강사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 지켜야 하는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동심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감성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최고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름다운 꽃그림을 소개하려다 보니 앞에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키스라는 클림트의 대표 작품을 비롯해서 그의 많은 작품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쿠션이나 우산이나 마우스패드 등 일상용품에서 디자인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 종류의 꽃만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송이만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종류의 꽃들이 캔버스에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캔버스를 가득 채운 꽃들을 보면서 감상자들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혼자 길을 걷거나 버스를 타고 고독이 아닌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에게 종류별로 풍성하게 피어있는 꽃들은 그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줄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림이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건 명도라는 색의 대비 때문입니다. 모든 바탕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에 노란색, 붉은색, 흰색 등의 꽃들이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클림트는 캔버스 구석구석 어디를 보아도 선명한 색의 대비를 느낄 수 있도록 여백을 두지 않고 밝고 선명한 색으로 꽃들을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클림트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자신의 마음에 빈곤함이 있었나 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그는 죽고 나서 7건의 친자 소송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성의 누드를 많이 그렸던 그는 자신의 모델들과 애정 행각을 많이 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클림트에게는 에밀레 플렉이라고 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을 두고 클림트는 바람을 폈던 거죠. 결국 연인이었던 에밀레 플렉에는 클림트를 떠나게 되고 뒤늦게 후회한 클림트는 연인이었던 에밀레 플렉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키스라는 그림을 그려서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지 약 1, 2년 후에 키스가 그려진 것으로 보아 당시 자신의 연인이 떠난 뒤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도 해봅니다. 아버지가 금 세공업자였던 클림트는 자신의 그림에 황금색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클림트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화도 많이 그렸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월북 시인 백석과 관련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슬프다 통영. 강 같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너는 통영에, 나는 거제에 떠돈다. 비가 분수처럼 하늘로 역류할 때 내 사랑은 소화불량으로 막혀있다. 찢어진 우산을 쓰고 우울한 마음으로 백석이 난을 기다리던 통영의 거리. 너와 난 건너지 못한 바다를 두고 찢긴 마음으로 문명 속에 몸을 싣는구나. 아, 슬프다. 오늘이 아니면 백석과 난 언제 또 좋아할 수 있을지. 그 바다를 건널 수는 있는 건지. 사랑을 지치게 만드는 건 무뎌진 설렘과 묻혀진 기억이 아니라 성의 없이 뱉어진 그대의 비수 같은 메아리.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